여러분 100% 실제 상황이에요. 저 유튜브 4주 만에 접게 생겼어요. 저 주식 다 팔고 연끌해야 될까요? 어떡하죠? 저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집 보고 왔어요.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기간이라서 금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. 제 가까운 지인 2명이 이런 금매물 잡아서 집을 샀어요. 저도 별 생각 없다가 2명이나 그러니까 그냥 관심 있던 지역 한번 검색해봤는데 마침 금매가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갑자기 집 보고 왔고 저희 집도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에요. 아니 제가 얼마나 이사할 생각이 없었냐면 그 매물 본 날 아침에 애기 방에 놓을 벽걸이 에어컨을 샀거든요. 근데 그 금매 뜬 거 보자마자 이틀 만에 집 보고 와서는 에어컨도 바로 취소했어요. 한 푼 한 푼이 아쉬운데 에어컨 살 돈도 좀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차피 이사 갈 거면 설치할 필요도 없잖아요. 그 유예 기간이 오늘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전에 저희 집이 안 팔리면 사실 이사 못 가긴 하거든요. 근데 일단 팔린다고 가정하면 진짜 나머지 모든 돈을 연끌해야 되는데 연끌할 경우에 자금이 얼마나 될지 알긴 알아야 되니까 투자금들 중간에 싹 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계산 한번 좀 해볼게요. 참고로 저희 집이 서울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외의 모든 부동산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릴게요. 먼저 ISA 계좌부터 볼게요. 지금 나스닥이랑 S&P 둘 다 많이 올라 있는데 제가 진짜 저점에 들어간 게 맞나 봐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딱 2천만 원을 넣어놨었거든요. 그 중에 한 1,500만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 놓은 상황이에요. 만약에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원금은 뺄 수가 있대요. 그러니까 제가 2천만 원을 넣었잖아요. 2,106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2천만 원은 아무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대요. 만약에 내가 이 106만 원도 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데요. 두 가지 손해가 발생해요. 첫 번째는 배당 소득세를 떼는데 그게 15.4%예요. 그러니까 106만 4,320원에다가 15.4%를 곱하면 이것도 빼고 싶다 하면은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익통산이 안 돼요. 사실 저는 지금 다행히 운 좋게도 둘 다 플러스인 상황이어가지고 손해볼 거는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는 경우라면은 플러스에 있는 거에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저는 원금 2천만 원만 인출되면 손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까 해요. 다음에 연금저축펀드.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제가 저번 주만 해도 내가 이걸 왜 진작에 안 했지? 빨리 시작할 걸 그랬다 막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돈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30만 원만 넣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3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빼진 않을 생각인데 만약에 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봤어요. 그랬더니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세금이 나와요. 다만 세액공제를 제가 전혀 안 받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증권사에 연금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서 세금 없이 원금을 찾을 수가 있기는 있대요.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미 돌려받았다가 다시 토해낼 때는 돈을 내는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돈은 웬만하면 빼지 않아도 되는 돈만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다음에 해외 계좌인데요. 해외 계좌는 일단은 제 이익이 지금 31만 원이거든요. 250만 원이 안 넘으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세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거래 수수료, 두 번째는 환차익이에요. 한국투자증권의 거래 수수료가 0.25%거든요. 16달러고요. 거기에다가 미국 현지 유관기관 비용이라는 게 또 있대요. 그건 굉장히 소액이라서 사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한 300원? 다음에 두 번째가 환차익이 좀 헷갈리더라고요. 환차익은 내가 샀을 때는 예를 들면 한 1,200원을 샀는데 지금 환율이 한 1,500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그 300원에 대한 환차익까지 얻게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샀을 때랑 환율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계산해 보니까 한 4,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여기 나와 있는 31만 원 정도 수준을 받게 될 것 같아요. 사실 국내 잔고는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익을 다 받게 됩니다. 여기는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할 것 없이 그대로 총평가 금액. 수수료는 제가 키움으로 했던 이유가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서 이게 101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면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4,013만 4,349원. 연금저축과 ISA는 빼지 않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, 인생이. 사실 남편은 조금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. 저보다 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장이 좋아가지고 주식으로 이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다 진짜 몰빵하는 게 맞을까 싶어 하더라고요.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제가 투자금 다 털고 집 사고 빈털터리가 됐을지 아니면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. 그러면 잘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근황 전화로 꼭 돌아올게요. 안녕.